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오디세이아 영화 리뷰를 해볼까 하는데요. 제가 오늘 조조로 영화를 보고 왔습니다. 오늘은 오디세이아 개봉일 26년 8월 5일이고요. 지금은 저녁 시간이에요. 밤 시간입니다. 저는 조조 10시 반 거를 롯데시네마에서 보고 왔어요. 근데 제가 이제 영화를 보고서 특전에 대해서 사실 별로 신경 써본 적이 없어요. 아마 슬램덩크 땐가 한번 받으려고 해보고 나머지는 사실 거의 막 받으려고 해본 적이 없던 것 같아요. 그렇게 크게 관심이 없어서. 근데 스파이더맨 브랜뉴 데이를 봤는데 그거를 못 받은 게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오디세이라도 좀 특전을 받자. 오늘 뭐가 있을까? 오늘 개봉일인데 해서 보니까 롯데시네마에서도 이렇게 엽서를 주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오디세우스로 추정되는 그 뒷모습으로 추정되는 그 인물의 그 그러니까 실루엣 같이 나온 그런 사진이 있고요. 정확히 실루엣이 아닌데 그 분위기가 굉장히 실루엣처럼 나왔어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맷 데이먼이 연기한 오디세우스와 또 트로이 목마 이렇게 같이 나와 있는데 여기 보시면 이렇게 각인이 되어 있어요.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요 투구와 여기 요 칼이 이렇게 새겨져서 이 뒷면에도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엽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엽서는 뭐가 적을 때가 있어야 되는데 적을 데가 없고 그냥 사진, 포스터, 작은 포스터의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거라도 받아서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뭔가 품절고 이미 수량이 다 소진되었습니다. 이런 말이 없어가지고 기분이 좋았고요. 화장을 하고 찍고 싶은데 이미 눈화장은 제가 지워버려서 눈화장은 좀 무거워서 금방 지우거든요. 좀 사족이지만 말씀을 드려봤고요. 일단 제가 오디세이아의 그 원전 번역서가 집에 있어요. 이렇게 천병희님의 번역본이라고 해서 10년도 더 전에 산 번역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거를 봤었어야 되는데 단 한 장도 읽질 않았어가지고 그럼 이번에 영화를 보는데 어떻게 해야 되지? 라고 좀 생각이 들었었어요. 근데 이 책은 참고로 제 1판 1세가 2006년에 나왔고 제가 산 건 2판 1세라서 2015년에 나온 거예요. 이 책은 이제 이 유물을 좀 옛날 그 고대 유물을 다 이렇게 보여줘요. 그래서 제가 짧게만 보여드렸어요. 이게 영상에 나와도 되는지 잘 모르겠어서 그래서 좀 이런 유물들을 보여주면서 전반적인 어떤 오디세이아의 줄거리랄까요? 이 이야기를 대충 알려줍니다. 여기서. 그래서 이 유물에 대한 설명만 간단히 봤는데도 몇 장만 봤는데도 이 내용이 이런 내용이구나 라고 다 알 수 있었어요. 굉장히 그 부분 덕분에 좀 이해하기가 쉬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웬만하면 원본을 좀 알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러나 이 책 굉장히 두껍고 고전이라서 이해하기 어렵거나 좀 어떤 그런 옛날 그런 어떤 고전에 나오는 문체랄까요? 그런 게 적응이 안 되실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어렵다 하시면은 간단 줄거리라도 보고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고전이기 때문에 이미 다 알려져 있는 내용이고 이것은 이러한 어떤 영화는 저는 사실 줄거리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거든요. 스토리를 미리 알면 재미가 정말 많이 감소가 되는 그런 어떤 감상 포인트를 갖고 있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스포일러를 되게 안 좋아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런 거는 줄거리를 미리 알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쨌건 줄거리로 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알고 가시면 좋겠다. 그래서 전반적인 감상평은
굉장히 원전에 충실한 그런 노력을 한 작품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이렇게 유튜브 썸네일을 보니까 크리스토퍼 놀란 감독이 이렇게 말했다는데, 무언가 가르치려고 하는 작품이 아니다. 그냥 그 모험을 즐겨달라라고 말을 했고, 그 썸네일에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근데 정말 딱 그 말이 와 닿아요. 그러니까 그냥 영화를 보면 됩니다. 그냥 그 우리가 영화라는 어떤 것을 경험하는 그런 감상자의 태도로 즐기면 돼요. 약간 이 영화를 보고서 저는 또 하나의 경험을 쌓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되게 영화적 경험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작품이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당연히 이 영화는 아이맥스 필름으로 전체를 다 찍었기 때문에 아이맥스로 보시면 좋겠지만, 저는 사실 그렇지를 못했어요. 아이맥스 표가 다 나갔더라고요. 완전히 100%는 아니지만 거의 가장자리 완전 끝에만 남아있어서 거기서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근데 못 보겠더라고요. 한번 옛날에, 엄청 옛날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라도 보자 해서 본 적이 있는데 저로서는 차라리 안 보는 게 낫다 생각이 들어서 그 다음부터는 그렇게까지는 안 보고 있고요. 그냥 일반관에서 봤습니다. 그래서 가운데서 좀 편안하게 봤어요. 제 옆자리는 다 비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좀 굉장히 좀 그래도 앞에 앉는 거는 좋아하거든요. A열 1열에는 안 앉지만 뭐 그렇게 막 엄청 뒤에 앉고, 사람들 좀 뒤편에 앉아서 보는 걸 좋아하잖아요. 근데 저는 가까이서 보는 게 더 좋아서 그렇다고 뭐 1열은 선호하지 않아요. 1열은 또 앉아봤는데 별로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좀 앞에서 앉아서 봤는데 그 경험이 좀 더 저는 가깝게 와닿는 그런 느낌이 또 있었고, 그거 외에도 그냥 영화 자체가 영화적 경험을 주는 그런 어떤 종류의 영화입니다. 그래서 아이맥스로 보면 더 좋을 것 같고, 4D로 봐도 좋을 것 같고, 뭐 돌비 시네마 이런 거 다 좋을 것 같아요. 뭐든 간에 좀 더 효과적으로 즐기려면 어떤 소리나 영상이나 어떤 그런 것에서 다 만족감을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반관에서도 좋은데 그렇게 더 무언가 시각적, 청각적 효과가, 어떤 촉각적 효과가 있는 곳에선 더 좋겠죠. 다들 연기를 되게 잘해요. 연기에 구멍이 있거나 한 그런 영화는 아닙니다. 맷 데이먼은 그냥 굉장히 충실했다고 생각해요. 다른 인물들도 그렇지만 뭐 막 이 사람이 연기를 너무 잘했다 이런 느낌도 사실 크게는 들지는 않고, 당연히 연기를 못했다 이런 느낌도 안 들어요. 그냥 따라가게 되는, 그냥 저 사람이 오디세우스구나 이렇게 그냥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부분이 있고, 그러면 이제 어느 정도 당연히 잘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드는 거겠죠. 그리고 사실 이 오디세우스 말고 페넬로페랑 텔레마코스가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생각보다 제 생각보다 훨씬 컸어요. 그게 조금 저한테는 신기했어요. 어쨌든 내한은 샤를리즈 테론이 좀 지금 오늘 이제 출고했는지 모르겠는데 샤를리즈 테론이 하기도 했고 해서, 사실 저는 그 칼립소 역할에도 좀 비중이 많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렇게까지 제 생각만큼 많지는 않았고, 젠데이아가 이제 연기한 아테나나 루피타 뇽이 연기한 그 헬레네와 그 언니, 요런 어떤 부분에 대한 비중은 원래도 들어서 적은 걸 알고 있었는데 되게 유명하고 연기를 잘하는 배우들도 지금 비중이 조금 적게 나온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나 또 굉장히 자신의 역할들을 잘 소화해냈고 또 포인트가 돼서 어떤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절하게 느껴졌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엘리엇 페이지는 그 신혼이라고 좀 그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더 적었는데, 신혼이라는 역할이에요. 근데 비중이 생각보다 훨씬 적었는데 좀 임팩트 있었어요. 비중이 그렇게 적었음에도 되게
연기도 잘했고 딱 잘 와닿았다. 그 역할이 주는 어떤 영향력이 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로버트 패티슨이 이제 또 연기를 했죠. 안티노우스. 근데 그 안티노우스가 로버트 패티슨이 연기를 저는 잘했다고 생각은 하지만 워낙 연기를 잘하는 배우기도 하고 여기서도 잘했지만 뭔가 좀 더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더 빌런스러웠으면 그러면 좀 더 악독했었다면 그러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뭔가 극 중에서 하는 것들이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에 이 사람이 연기는 잘하는데 막 어떤 그런 악독한 어떤 행동을 막 크게 하지는 않다 보니까 좀 뭔가 아쉬운 거예요. 저 사람이 실제로 저렇게 악독하고 주인공 위협하는 인물이라고 내가 알고 이 영화를 봤는데 막상 영화에서 되게 제가 생각할 때는 조금 유약해 보인다고 생각했어요. 좀 더 왜 약간 왜 안티노우스 옆에 있는 인물 있잖아요. 안티노우스 옆에 다른 인물이 또 있는데 그 인물이 조금 더 폭력적이고 약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약간 안티노우스는 조금 더 진짜 유약하고 그래서 이런 어떤 페넬로페의 남편으로서 적합하지 않구나라고는 느껴지지만 저는 뭔가 이 빌런은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그런 어떤 생각이 있어서인지 아니면 그런 생각이 없어도 뭔가가 제가 생각한 것과 맞지 않아서인지 조금 아쉬웠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메넬라우스? 그 존 번탈이 연기한 그 메넬라우스인가? 그 어떤 아가멤논의 동생으로 나오는 그 캐릭터도 저는 좀 많이 정보가 없어서 아쉬웠고 그리고 정말 원전에 충실하게 웬만한 것들은 다 빠지지 않고 넣으려고 한 것 같아요. 넣을 수 있는 것들을 다 3시간 안에 넣으려고. 근데 그 안에서 조급해하지 않고 그 안에서 너무 빡빡하게 느끼지 않게 하려고 많이 노력을 했다. 연출도 편집도 많은 노력을 한 것 같다라고 느껴지지만 그래도 아무래도 이 두꺼운 책 고전이라는 것을 그 3시간 안에 다 담기는 내용이 너무 이제 많다 보니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원래 원전에는 그 칼립소가 조금 더 악독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이 일단 나오지 않았고 그리고 영화에서도 조금 다르게 각색이 된 거죠. 그 각색이 되어 그려진 인물조차도 왜 갑자기 마음이 변해서 주인공에게 협조적이 되었는지가 정확하게 나오질 않아서 또 사실 이유를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약간 그 텔레마코스가 조금 더 어떤 서사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이 아예 이해가 안 되거나 아예 이상하다거나 전혀 연결이 안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닌데 텔레마코스가 조금 더 성장을 하는 모습이 좀 더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조금 더 강하게 되는 모습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면 좋지 않았을까. 왜냐면 여전히 맷 데이먼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결말에 이 텔레마코스가 결말을 그렇게 맞아도 되는 것인가 하는 그런 느낌이 들었거든요. 저는 약간 텔레마코스가 여전히 조금 유약해 보이고 약해 보이고 그래서 괜찮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텔레마코스와 페넬로피의 그 어떤 갈등은 조금 인상적이었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도 갈등을 빚는구나. 되게 신기했어요. 페넬로피의 그 오디세우스에 대한 사랑이 그렇게 강할 거라고는 생각을 미처 못했고 약간 그 시대 때 굉장히 오래전 일인데도 불구하고 여성이 자신의 마음을
어쨌든 아무리 부부라고 하더라도 그렇게 자유롭고 굉장히 당당하고 어, 너무도 확실하게 표현할 수 있었다는 게 저는 그 시대 때도 그럴 수 있었구나라는 게 신기하고 뭔가 아들보다 남편을 훨씬 더 챙기는 모습이 약간 생경했다. 요렇게도 느껴져요. 왠지 모르게. 이게 꼭 옛날이라 그래서 여성이 더 무조건적으로 핍박을 받고 꼭 이렇진 않다는 거 저도 알고는 있지만 무조건 저는 약간 편견이 좀 편견이라고 해야지 선입견이라고 해야 되겠는데 그런 부분이 있나 봐요. 그래서 좀 그렇게 느껴지는 부분이 있고 어떤 그런 신이라고 해서 마냥 다 전지전능해서 모든 것을 그냥 다 어른처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신도 굉장히 인간적인 모습이 있구나 라고 좀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었고 특히나 이 키르케 있잖아요. 제가 또 그리스 로마 신화 책을 작년에 읽었어요. 또 마침 그렇게 읽어가지고 그리스 로마 신화를 또 재밌게 읽었어가지고 그게 좀 더 내용이 와닿는 부분이 있었는데 어쨌든 키르케가 그렇게 하는 부분도 좀 되게 어쨌든 인간적인 면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도 와닿았고 또 그 거인 쪽 나올 때는 실제로 2m 20cm 정도의 사람들과 맷 데이먼은 이제 대역을 써서 그 대역이 여성분인데 한 100, 키가 140대 정도이신 분을 대역을 써서 이렇게 실제 키가 차이가 많이 나는 분도 있어서 CG가 아니라 이제 실제 사람 대 사람으로 해서 카메라로 그냥 잡았을 때도 그 정도로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알고 보다 보니까 또 흥미로운 부분이 있어. 그 집으로 가기까지의 여정을 그린 건데 저는 사실 이 저의 개인적인 관전 포인트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집에 가기까지 오래 걸렸지? 단순히 그게 그 오디세우스가 계속 이제 마지막 결말쯤에 결론쯤에 계속 이제 반성을 하고 뭔가 계속 자책을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정말 그런 것들 때문일까? 잘못을 저질렀기 때문일까? 그래서 그렇게 벌을 받은 걸까? 어떤 대가가 있었던 걸까? 그런데 왜 오디세우스만 신들이 도와주고 다른 사람들은 왜 다 자기가 그렇게 초래한 결과라면서 그냥 죽게끔 놔둘까? 이 선택된 사람은 왜 선택을 받은 것일까? 이 사람이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지혜롭기 때문에 어떤 것 때문일까? 왜 결국 어쨌든간 포세이돈의 아들인 폴리페머스의 눈까지 멀게 한 그런 어떤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죽이지 않고 살려줬을까? 아테네는 왜 이 사람을 계속 도왔을까? 그게 좀 신기하더라고요. 그 이유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전 또 개인적으로 이 집으로 가는 여정이라는 그런 어떤 주제가 엄청 흥미로웠고 약간 어떤 지점에서는 조금 공감되는 부분도 있었기 때문에 무언가 내가 머무르고 내가 돌아갈 곳, 내가 있어야 할 곳, 나의 정체성이 확실한 그런 어떤 장소, 그것이 공간적인 장소라기보다 어떤 장소로 어떤 그런 추상적인 장소인 거죠. 마음이 그려내는 장소, 그런 어떤 장소를 찾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기 때문에 좀 더 그 내용이나 어떤 이 영화 자체가 와닿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국에는 이
집을 찾아가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결말 부분쯤에 있는 그 전투씬, 그것이 저는 사실 왕좌의 게임에서 좀 피해 결혼식을 떠올리게 하는 어, 드라마 있죠. 드라마 왕좌의 게임. 그 원작도 있죠. 책으로. 그 왕좌의 게임에서 피해 결혼식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어떤 뭐 중세 고대 해갖고 그때는 다 성 같은 게 있었고 이렇게 벽돌로 쌓아져서 이제 막 이렇게 횃불을 이렇게 놓고 하니까 다 불빛이 조명이 다 주황색이고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약간 저는 그게 피해 결혼식이 딱 생각나면서 어떤 전투 씬이 좀 그렇게 연상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그때 텔레마코스는 조금 인상적이었고 사실 다른 때는 크게 와닿진 않았어요. 텔레마코스는. 그래서 연기 자체는 나쁘진 않았지만 그렇게 임팩트 있진 않았다. 그냥 페넬로피아 그 갈등하는 거? 그 정도는 괜찮았다. 그리고 어떤 성장해가는 그런 모습은 있었다. 그냥. 그리고 또 이 젠데이아가 그 연기한 아테네가 나올 때 맷 데이먼이 왜 신은 항상 비유를 하냐고 얘기를 하거든요. 왜 항상 신은 알아듣지 못할 말로 얘기를 하냐라고 하는데 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공감하는 바가 좀 많은 부분이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삶에서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무언가 내가 삶에서 깨달아야 된다거나 내가 어떤 뭐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이라든가 그런 어떤 현실에서 캐치해야 되는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항상 비유로 알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이렇게 신호를 받는다거나 암시를 받아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고 배우고 익혀가고 성장하고 계속 그렇게 뭔가 실수를 하거나 그것을 다시 무마하거나 뭔가 어떻게 한다거나 이렇게 계속 이제 그런 어떤 일상의 많은 것들을 다 비유로서 전달을 받는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또 거기에 그렇게 나와있기 때문에 좀 더 그런 부분도 굉장히 공감이 되는 부분이 있었어요. 굉장히 그런 어떤 근데 그 맷 데이먼의 입장에서는 그 오디세우스의 입장에서는 그 상황에서는 또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잖아요. 상황에서는 아무리 비유를 해줘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 예언자를 만나서 직접적으로 얘기를 들으니까 그때부터는 조금 더 헤쳐나가는 데 있어서 그래도 막 속이 복잡하지 않은 느낌이었거든요. 모든 것이 다 어쩔 수 없이 흘러가긴 하지만 어쨌거나 굉장히 스케일이 크고 또 고전을 이렇게 현대적으로 해석해서 이렇게 다시금 영화로서 만들어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경험을 준다는 게 굉장히 커다란 일 같고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러한 일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어쨌든 그래서 영화를 굉장히 좋게 봤습니다. 물론 어떤 부분에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이런 영화는 완벽하기는 어렵고 이 정도만 해도 충분히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사실 이 정도 연출하는 데만도 엄청난 많은 그 부분들이 필요하고 능력들이 이제 쓰인 거겠죠. 어떤 훅훅 치고 들어오는 부분이라든가 깜짝 놀랜다거나 뭐 카타르시스가 느껴지고 도파민이 터지고 이러한 부분은 영화에는 없어서 그냥 이렇게 쭉 같이 가는 영화긴 하지만 그래도 정말 꼭 한번 보셨으면 하는 영화고요. 참고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어도 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충분히 이제 괜찮습니다. 또 굉장히 긴 시간이기 때문에 제가 팝콘을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그렇게 느꼈고요. 그렇게 물론 옆자리에 아무도 없었고 그렇게 방해되진 않았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어쨌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크게
막 엄청 조용해야 된다거나 그런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저의 리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뵐게요.